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도쿄의 유재순 JP뉴스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정부가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 23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기존의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없애고 각종 고용 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같은 시간 같은 성격의 노동을 하고도 남녀에 따라서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저하게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정책인데요. 말하자면 비정규직 직장인이나 노동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아베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계율을 수립하고 5월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안으로 아베 정부가 최대 현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1억 총활약 정책의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접목시켜서 노동 주권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이제 워낙 큰 문제가 돼 있어서 네. 이런 정책이 좀 효과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혹 듭니다만 그런데요, 이 아베 정권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일본 언론은 한마디로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본 기업체들은 근무한 연수와 직급,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고용임금제를 실시해 왔는데요. 네. 때문에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태는 기존의 기업 체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하. 실제로 사사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다렌 경단련이죠. 회장은 일본은 같은 직무라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 체계도 다르다. 기존의 일본 기업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아베 정부에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 모델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금세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이 저소득 청년층에는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베 정부가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34세 이하 청년층의 소비 지출이 지난 1월 경우 11.7%나 줄어드는 등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때문에 이 같은 청년층들의 사기를 북돋고 소비 진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하. 또 일본 언론에서조차 7월에 총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또한 선거용 그리고 선심성. 그러니까 뭐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해서 모두 다 지금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그런데 과거에 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꽤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작년만 해도 아베 정부가 저소득층의 고령자들에게 1인당 3만 엔의 임시 보조금을 책정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 또 일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나눠주는 사례가 자주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아하. 이유는 일본의 국민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 주민 1인당 2만 엔씩 지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 돈을 받은 주민들이 지자체가 목적한 대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대부분 바로 저금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결국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나눠준 돈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서 네네.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요. 네.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나눠줬더니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저금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네. 이 역시 실패를 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때문에 아베 정부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품권으로 나눠줄 예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아유, 이게 제로금리 사회고요.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아직도 그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군요. 돈을 네, 돌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나눠준 것까지요. 네. 자, 이 최근에 보니까요. 일본 청년들도 우리나라 청년들만큼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어렵고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최저 시급 인상을 외치면서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을 위한 시위는 사실 작년부터 일본 전국에서 꾸준히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져 왔었는데요. 네. 실제로 작년 4월에는 도쿄 시부야를 포함한 일본 전국 30여 곳에서 동시에 시급 1,500엔 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22일에도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100여 명의 비정규직 청년들이 모여서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을 외치며 시위를 했는데요. 네. 현재 도쿄의 최저임금은 888엔으로 네. 오키나와의 경우는 677엔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급보다는 높은데 지금 이제 1,500엔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야쿠자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일본 하면 좀 치안이 강력한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년 연말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네. 22개 야쿠자 조직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야마구치 내 파벌 싸움입니다. 네. 야마구치는 그 역사가 101년이 넘고 하하. 조직원만도 약 3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야마구치가 작년 8월부터 두 개 조직으로 분열됐습니다. 네. 야마구치 조직의 한 축이던 이노에 구니오가 13개 파를 이끌고 고베 야마구치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네. 바로 이 조직과 기존의 야마구치파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등 실제로 아하. 일본 열도가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와 경찰청이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도 야쿠자끼리 항쟁이 벌어져서 25명의 야쿠자 조직원이 사망하고 약 네. 70여 명의 경찰과 주민이 중경상을 입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또다시 이 같은 항쟁이 재현될까 봐 일본 경찰청에서는 비상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미에현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직들의 패싸움에 제1동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야마구치 조직에서 독립해 나온 고베 야마구치파의 서열 3, 4, 5, 5위가 모두 제1동포들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야쿠자 1세대 가운데에서는 지방 조직 총책이나 중견 간부 중에는 실제로 제1동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네. 저 야쿠자 전쟁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